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 에너지를 키우는 법에 대해 세 권의 책,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밥 프록터, 부의 확신, 머니 체인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최영일 지음 스노우폭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물질은 풍요로운데 왜 나는 아직 부족하고 결핍되고 가난하며 지식은 넘쳐나는데 왜 나는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불행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고민에 빠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돈이 되려면 차별화된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작업은 결국 과거의 특정 경험에 현재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의 경험, 사회적 맥락이라는 보편적 경험 요소를 뽑아내서 남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험을 새롭게 스토리텔링해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의미와 교훈까지 찾을 수 있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낡고 먼지가 쌓여 있던 경험은 현재의 보물, 가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 6시와 오늘 아침 6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든 경험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과 훈련의 경험, 실전의 경험은 있을지라도 경험을 연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습 경험은 있어도 경험 연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춤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경험은 유일하고 고유한 경험의 좌표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은 크게 특별한 경험과 반복적 경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 일어나 씻고 출근길을 뛰어나가는 일상적 경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슷한 시간에 같은 교통편으로 귀가하는 경험은 그날이 그날같이 반복되기에 일회적이고 고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단 한 번이라고 깨닫게 되면 반복적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유사한 반복 경험에서 같은 점도 비교할 수 있고 세부적이지만 다른 점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날카롭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여름 아침 6시 도시 풍경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미 햇살이 뜨거운 날이 있고 구름이 끼어 조금 신선한 날이 있고 비가 내리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어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계절의 같은 시간대도 매일 다른데 다른 계절의 같은 시간대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비교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유용한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의 근원과 차이를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퇴근하는 같은 길이어도 폭설이 쏟아져 교통 대란이 일어난 어느 겨울밤의 장면은 뇌리에 훨씬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은 우리 삶의 큰 덩어리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시절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그 경험이 담고 있는 자신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비밀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면 모든 경험의 일회성 속에 담긴 의미를 판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많은 경험을 재생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의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의 연못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작업은 결국 과거의 특정 경험에 현재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의 경험, 사회적 맥락이라는 보편적 경험 요소를 뽑아내서 남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험을 새롭게 스토리텔링해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의미와 교훈까지 찾을 수 있게 재구성하면 낡고 먼지가 쌓여 있던 경험은 현재의 보물, 가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경험의 연못이나 우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경험의 호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경험의 바다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경험을 건져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가치 있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호할 때 우리는 경험의 수면을 가만히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필요한 것이 스스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과거의 경험이 내 상황의 표면과 내면의 공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 정보를 내어주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감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생각보다 잘 반응합니다. 때로 분명 처음 겪는 시간인데도 언젠가 벌어졌던 일을 다시 겪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시감 혹은 데자뷰라고 말하는 현상이 바로 현재와 과거의 경험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래전 꾸었던 꿈까지도 기억합니다. 물론 아주 인상적인 소수의 경험에 한해서지만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듯 감각의 경험을 차분하게 잔잔히 들여다보며 경험의 연못 속에 가라앉아 있던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 이것이 경험을 관조하는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묵상, 명상이라고 부르는 수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험은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 쌓입니다. 경험은 우리가 표면에서 느끼고 추정하는 것보다 양적으로는 방대하고 질적으로는 심오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축적되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또 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나의 경험에 주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무색물이 아닙니다. 경험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다락에 쌓여 있던 경험은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해서 꺼내려고 하면 딱딱한 껍질이 덮여 속살을 끄집어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경험은 다시 방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보물은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몸은 저절로 움직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생각을 해야 정리되고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 채 너무 오래 살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우유와 과일을 꺼내 꿀꺽꿀꺽 아삭아삭 먹듯이 연한 경험은 마시고 오래되어 딱딱해진 경험의 껍질에는 의식의 이빨을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의 경험이
생명력을 얻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의식의 한가운데 도마를 올려놓고 경험이라는 재료를 꺼내 자르고 다지고 주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색다르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 사람들 앞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습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오르막길을 걸어본 경험과 실패의 내리막길을 걸어본 경험을 비교하면 성공의 길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 요인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그저 암울하고 캄캄하고 막막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추웠기에 그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버팀목들이 나를 지켜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헤매던 그 어두운 시기를 평정심을 가지고 고찰해야 하고 강조하건대 바닥에서 건져낼 경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패 경험과 반대로 성공의 경험은 기분 좋고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험이 왜, 어떻게, 어떤 노력의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거나 잘못된 인식을 방법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운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됐어? 운이 따랐나 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경험이 실현되기까지를 100% 운으로 돌리면 그 사람이 다시 성공할 가능성은 확률에 맡기고 로또 복권이나 사야 할 것입니다. 성공 경험의 과정과 순간으로 다시 뛰어들어 보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향해 가는 그 시시각각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듯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도전의 과정에서 적용하고 반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대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2%, 10% 또는 50%의 행운이 그때만 특수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된 성공의 기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능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경험을 다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운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운과 기운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내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나의 가치관, 태도, 긍정의 언행입니다. 태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고객 만족 교육처럼 태도를 꿈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태도는 껍질일 뿐이기 때문에 나의 포장일 수는 있으나 나 자신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과 관련된 태도를 나 자신의 일부 혹은 습관으로 만드는 공식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돈이 됩니다. 공감과 감동이 있는 경험은 큰 가치와 비싼 가격을 지닐 수 있지만 스토리와 맞는 수요가 존재하는 시공간이어야 시장이 성립됩니다. 경험이라는 보물은 마치 원유처럼 우리 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어도 갇혀 있으면 팔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잘 다듬어져 상품화된 스토리이자 콘텐츠여야 하고 적합한 상황의 시공간에서 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콘텐츠로 잘 다듬어진 경험이 흘러나와서 다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공유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에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경험 부자가 진짜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경험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은 스토리이고 스토리텔링이 잘 된 경험은 콘텐츠가 됩니다. 경험담을 책으로 쓰거나 영화 혹은 드라마를 만드는 등 자신의 경험으로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번 사람들을 우리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나에게도 있는데 왜 나는 경험으로 돈을 벌지 못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돈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경험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세상에 내놓지 않았으니 경험 비즈니스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험을 기억의 호수에서 건져 올린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갈고 닦아 빛이 나도록 상품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경험이라는 자산은 마치 원유처럼 우리 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금고 안에 있고 창고 안에 있고 땅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아무리 많이 매장되어 있어도 꺼내지 않고 갇혀 있으면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장된 경험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뿜어져 나와 다른 이들에게 들리고 보이고 만져져야 합니다.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따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공유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머니 체인저라는 책입니다. 문준희 지음 마인드셋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최소한 빚이 없는 상태로 내 집과 자동차를 마련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이고 실용적인 재테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머니 체인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머니 체인저란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스스로 인생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난을 탈출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머니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돈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비극이 없습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건 정해진 운명 따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 자산을 쌓는 것 모두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의 환경값, 성장할 때의 주어진 조건은 분명 다르지만 우리에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때마다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선택지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기쁜 일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선택지만 가득하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슬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돈 걱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평생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야. 내 월급으로 무슨.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등 스스로 안 좋은 생각을 하며 최악의 선택지만 배치해 놓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 슬프고 나쁜 결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따위를 얘기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도조차 못하게 권한다면 과감하게 그 환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동안 얻지 못한 자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돈은 지금도 무한히 증식 중입니다. 그 돈은 돌고 돌아 누군가에게는 매일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빠져나가지 않게 통제하고 흘러 들어오게끔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머니 체인저가 되어 수익을 늘리고 인생을 좋은 쪽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경제와 재테크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다면 말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가장 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건 자신의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계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테크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점은 현재 내가 가진 돈의 액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자 내 돈의 흐름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계부를 써야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평소 소비 습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예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계부에 작성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와 지출의 장기적인 가계 경제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절약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푼돈을 모아서 과연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유명한 속담인 만큼 속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재테크에서도 적용됩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차근차근 모으고 모으다 보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과연 100원, 200원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1억, 10억 단위의 큰 돈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재테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룰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리스크가 동반하더라도 한 번의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돌아오는 답은 그렇다입니다. 티끌만큼의 푼돈이 태산만큼의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태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래성을 쌓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의 모래 바닥이 생기면
오래 성을 쌓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산이 될 수 있는 기반인 종잣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잣돈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달성 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푼돈이 종잣돈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입 늘리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출 줄이기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종잣돈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손에 쥐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이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단기간 내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기간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됩니다. 개인의 전문성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벌게 해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회사도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의 범주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높은 영어 점수가 진급에 도움이 된다면 영어를 공부해야 하며 제3외국어가 필요하다면 해당 언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개발은 자격증 취득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익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존재합니다. 언젠가 마주할 기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기간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부업입니다. 일단 부업의 장점은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 대비 시간을 투자하거나 일정 지식을 투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단계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본업에서 받는 월급만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2번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업 초기에는 가능한 본업의 방해가 안 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업이 본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본업에 충실한 게 수입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의 세 가지 마인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목표가 분명하며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부자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 이룬 성과는 존중하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물이 고이면 언젠가는 썩고 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기후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부를 창출할 기회가 됩니다. 부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고 행동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부의순환고리입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태도가 행복하지 않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래에 두기엔 너무나 막연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미래를 위한 저축, 투자와는
공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는 한정된 자본과 시간이란 범주에서 오늘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부를 제공하려 합니다. 운과 노력의 여하에 따라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뒤에 부를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5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닙니다. 2. 사물과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경제적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은 현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바라보고 혹은 그려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을 감추는 게 아닌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식은 생각이 떠오르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는 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자존감이 높다거나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행동을 칭찬하고 행동에서 벌어진 결과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기보다는 과정에서의 장점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봉사하거나 배려하는 행동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어도 좋습니다. 부정이 부정을 타고 흘러오듯 긍정도 긍정을 타고 자신에게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건네는 긍정이 한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3. 열정과 에너지를 분출한다. 부자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 열정과 에너지를 분출하고 결과가 최선이 아닐지라도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의 부의확신이라는 책입니다. 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6가지 비밀 병기를 통해 독자들이 부와 성공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성공한 사람이 가진 6가지 비밀 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감으로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너는 못해, 넌 절대로 해낼 수 없어 라고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중심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6가지 비밀병기는 바로 관점, 의지, 상상, 직관, 기억, 판단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관점. 자신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하루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3. 상상. 모든 것은 상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원하는 모습을 명확히 상상할수록 그곳에 가까워집니다. 쓰면 쓸수록 상상력도 강화됩니다. 4. 직관. 오감을 넘어선 육감을 뜻합니다. 다른 능력들이 강화되면서 직관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5. 기억.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습할수록 강화됩니다. 6. 판단. 생각을 모아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이 6가지를 강화하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넘어질 때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듯이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하고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입니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합니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맙니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길 원합니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쿠알라룸푸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편도로 24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기에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옆에 놓고 메모장에 글을 끼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나는 숫자 1 뒤에 0을 6개 붙여 100이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60대가 되어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주변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뭐가 그리 달랐을까? 불현듯 그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답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의 소득원만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직업이 있다면 소득원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일을 얼마나 잘하든 한 시간에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소득원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심지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부자들은 모두 다수의 소득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합적인 소득원을 만들어내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세미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마련해서 누구든 부자가 될 방법을 잘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득원이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종류의 소득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만 어느 길로 가고자 하든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만일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패러다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젠 안 돼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로이드 코넌트와 얼 나이팅게일이 시작한 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1968년 코넌트의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어떻게 이 회사를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작은 초록색 책을 읽었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떻게 회사를 설립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록색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1910년에 처음 출간된 월러스 월트스의 부의 비밀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내게 그 책을 한 권 건네주었고 그 후로 그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자 인생의 표적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은 창조하거나 해체하거나입니다. 이미 결정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 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목표를 세우고 수첩에 목표를 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만 하다 결국은 끝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에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높이를 재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여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그저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 여행을 즐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결과란 행동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행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경주를 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패러다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게도 패러다임이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내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일부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이로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그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침을 불을 부르는 행동들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주파수를 부위 파동에 맞출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